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강원도 정선 옥수수밭에서 부처님과 피로 단감하셨네. 보리수 아래 깨달음을 얻고 붓다의 길을 걸어가셨네. 천년보살을 만행하시며 양산동도사의 뜻도 하셨네. 해인사에서 성철스님 시봉하며 제2의 성철스님 유명세탄 송광사에서 주역재석 사주계의 대가 독보적 존재 육십갑자 천도제 정석 대아령 천도제 영도만 불구사례가 피함께하네. 나무와 밑탑을 관세음보살 동징출가 바가눈이오나 전국 사찰을 두루 다니시네. 부다의 가르침 실천하시며 중생 구원길 열어가셨네. 사주의 정석 전해주시니 타의 추종불가 그 뜬 가르침 육십갑자 천도제 정석 대아령 천도제 영도만 불공사례가 피함께해. 나무와 밑가불 관세음보살 육십갑자 천도제 정석 대아령 천도제 영도만 불보살애가 피함께하네. 나무와 밑탑을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용두사 관우 스님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 60세가 되면은 한갑을 했잖아요. 지금 뭐 시대가 발달하니까 60세는 뭐 이제 청년으로 이제 치는데, 사실 뭐 그 수명은 늘어났지만은 이 정신력은 60세 되면은 아주 그냥 지금 현재 80세, 90세 되거나 마찬가지다. 60세가 넘으면 가장 먼저 바꿔야 될 5가지에 대해서 본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60세가 되었다면 과감히 바꾸지 않으면 남은 여세, 그러니까 7, 8, 9 앞으로 한 30년 정도, 3, 40년 이렇게 살
이 수명인데 바꾸지 않으면은 이 낡은 관성을 그대로 방치하면 내 말년은 서글프고 원망하고 또 나도 모르게 이제 비참해진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속이 좀 좁아진다. 무서운 노후의 덫을 지혜롭게 피하고 또 풍요롭게 내 삶을 경영하면은 그러한 비결이 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늘 또 얘기를 하지만은 외국 같은 데는 사실 어린아이가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면은 우리나라는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지만은 잃고 세우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게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과연 넘어지면은 울지요. 외국엔 절대 그런 게 없다.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접어야 된다. 그게 곧 가정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다 큰 자식이 내 인생 한 걸음 물러서 내 노후를 이렇게 챙겨야 될 때다. 자식한테는 기대를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내 몸을 해치는 식습관입니다. 6세부터는 모든 소화력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거친 음식 또 너무 과식한다든가 이러면은 언젠가는 내한테 병으로 돌아온다. 우리 몸은 그렇다잖아요. 암이 몇십만 개가 이렇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졌을 때 그게 이렇게 침범을 해가지고 암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소식과 균형 있는 식단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무조건 아끼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너무 아끼면은 추하게 되지만은 꼭 쓸 때는 써야 된다. 그래야지만은 내 존엄성을 지킬 수가 있다. 네 번째는 과거의 그 영광에 묻혀가지고 내가 옛날에 어떻는데 내 과거에 어땠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자꾸 이렇게 듣는 사람은 이 꼰대 소리만 이렇게 듣는다. 절대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 나갔든지 간에 못 나갔든지 간에 과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큰데 결코 그거는 내 인생의 노후에 완전히 나를 도태시키는 격이다. 여름에 떨기보다 홀로서는 힘을 길려가지고 내면을 조금 알차게 채워야 된다. 이처럼 내 삶의 안팎을 지혜롭게 개혁한다면 늙어서도 황금기를 얻을 수가 있다. 항상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가는 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 본문 중에 참 제게 쏙 오늘 본문 제게 쏙 들어오는 본문 같습니다. 너무 아낄 줄도 알아야 되고 너무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간혹 큰 선생님 어떻습니까? 뭐 살림살이 많이 아끼십니까? 저는 혼자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좀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면은 아니 이런 건 뭐 쓸 데가 있냐고 버리세요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장판을 깔라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용두사 개원하면서 장판을 깔려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 사실 밑에는 장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겨울인데 4월 달이 뭐 춥지요. 근데 한기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다 카페트를 깔면 되겠더라. 밑에다가 은박지를 깔고 카페트를 깔면 되겠더라. 근데 그게 뭐 10만 원 이래 가지고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 조각을 버리지 않고 창고에다 넣어놨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걸 왜 버리지 않고 넣어놨냐 이러더라고. 사실 버려야 되는데 어느 날 그 안 버리는 이유가 저기 초를 익히잖아요. 그러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바닥에 쏟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쪽을 이렇게 보니까 그 촛물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새카매. 그래가지고 조금 떨어지면 이게 뭐 대레미로 해가지고 녹일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깔았다니까, 지금도 이거 깔려 있는데 깔았다니까 아주 또 새거 같이 이렇게 눈에는 안 띄더라고, 이 더러운 게. 그래서 제가 잘 안 버리는 습관이 좀 있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버릴 때는 과감히 버려라는데, 뭐 또 버리면은 언젠간 또 필요하더라고 또 그게. 그래서 제가 또 못 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우리 간혹 큰 스님은 출가하시기 전에 그 사랑했던 첫사랑은 과감하게 버렸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좋아 마음에 품었던 소녀가 있었다. 그거는 내가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 내가 근데 국민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참 예뻤어요. 내가 홍이라는 선생님을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괜찮았어. 근데 그분을 이제 좋아했죠, 그냥. 다들 그러잖아요. 이제 성인이 돼서는 그런 거 없고. 그때 국민학교 2학년 때 좀 그분한테 이렇게 언제 한번 이렇게 우리 단체로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도 그냥 그 자로 세워서 때렸는데도 그때 그냥 맞고도 아프다는 생각을 못했지. 그 나이 어린 그 소년이 그래도 감정은 있었나 봐. 그래서 야, 지금은 아마 아마 연세가 많으실 거예요. 아마 한 90, 80, 90이 되지 않았나. 근데 우리 간혹 큰 스님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을 짝사랑했으면 굉장히 좀 초숙하셨네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을 짝사랑했습니다만은, 전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덕도가 그래서 빨리 덕도하셨네요. 근데 그때 그 정선 그 열양 아우라지라 그러죠. 아우라지가 더 유명한데 거기는 그 옛날에 그 일제 시대 때 지은 그 학교라서 이 골당 이렇게 매가지고 이 합판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 그때 뭐 겨울에 되게 추웠죠. 근데 여선생님이 그렇게 없었어 그때. 근데 그때만 해도 참 산하 제한 하기 전이니까 그 오전 오후반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때 여선생님이 그분 한 분 걸로 중학교 갔는데 그 여선생님이 두 분 계셨는데 그분들은 좀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감히 그런 생각을 못했지. 왜 또 그걸 또 물으십니까? 아니 뭐 버려야 된다고 하셨길래 자, 버림이라는 게 그러니까 참 보면 어떤 분들은 제가 제일 좀 안타까운 분들이 이 사람의 공간, 결국은 이 집이라는 게 편하자고 휴식을 취하러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집에. 근데 버리지 못해 가지고 온갖 잡동 사이로 집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버리질 못하니까 매일매일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하다못해.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사람의 사람의 공간이 없어지고 이 침들의 공간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게 안 되나 봐. 그래서 뭐 보면은 왜 뭐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같은데 보면은 방송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될 집에 온갖 잡동 사이가 다 그냥 한번 차지해버리는. 그런 일이 돼. 근데 완전히 그때 보니까 완전히 그 쓰레기더라고. 근데 그거를 또 못 버리는 그 분이 또 있더라고. 완전히 쓰레기인데도.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한 3, 4개월 그 물건을 안 만졌을 때, 필요치 않아가지고 안 만졌을 때는 그거는 과감히 버려야 된다. 근데 창고가 있으면은 이제 거기다 넣어놓으면 되는데, 눈앞에서는 우리가 한 3, 4개월 정도 물건을 만지지 않았을 때는 그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더라고. 가끔 보면 세상에 이런 일에 보면은 막 쓰레기도 못 버리는 분이 있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집착이죠, 집착. 근데 그게 언젠가는 이게 쓸모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분들은. 아니 그 무슨 그 길거리에 버려진 돌멩이 하나, 사실 막대기 하나도 필요하면 필요할 쓸모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주워 모으면 집이 아니고 쓰레기장이지. 맞아.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걸 보면서 아 그건 내가 이제 그걸 선생님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거 선생님으로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내 그 참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안 버리는 사람도 있어야지만은 이 세상이 또 공평하게 돌아간다. 근데 너무 안 버려도 이거는 자기 삶의 파괴가 된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가질 생각을 안 했잖아요. 왜? 갖게 되면은 이 욕심이 생기거든. 그래 집착이 되고 그러니까 가서 한 벌, 바로 한 벌 이렇게만 이렇게 사셨는데 옛날에 보면은 그 성철 스님이 그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뭐 받으면은 그날로 안 그러면 그 이튿날 최소한도로 3, 4일은 안 가요. 그 누구한테 준단 말이야. 네가 해라. 그 좋은 물건인데도 스님 이거는 스님한테 꼭 필요한 거 같은데 그건 내가 뭐 필요하노? 딱 이래가지고 그 주는 걸 보고 아 참 대단한 스님이다 생각을 했죠. 그 초등학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초등학교를 건립해 주신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저기 간혹 큰 선생님께서 이 정선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초등학교를 건립해 주었다. 그런 얘기가 그 어렴풋이 대통령 재임 시절이 아니고 그 군대 재임 시절에 예. 군인 시절에 예.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어렴풋이 내가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역은 강원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별 하나 지금이야 뭐 어디 뭐 사단장 뭐 이러면은 별 2개, 별 3개잖아요. 그때는 아마 이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때 아마 별 하나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그 한 건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어디입니까 거기가? 자, 이것도 사실 제가 발굴한 해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육군 5사단장 재직 시에 그별 완스타겠죠. 예. 5사단장 재직 시에 이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 있는 창촌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참고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강원도 홍천군에 가실 일 있으면 여름 휴가 시즌이니까 강원도 많이 가시잖아요. 예. 강원도 홍천군 내면입니다. 이 지역이 내면에 있는 창촌 초등학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간혹 선생님. 창촌 그거 초등학교. 잘 모르면 장충 이러면 다른 창촌. 예, 창촌 초등학교. 지금도 있는가요? 지금도 있습니다. 폐교가 안 됐죠. 예. 아, 거기에서 내면에서 제일 큰 초등학교예요. 지금은 그 초등학교에 1955년,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죠. 1955년 육군 5사단장 재직 시에 그 학교를 지어주었어요. 뭐냐면 공병대들이 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렇죠. 전쟁 이후니까 폐허가 됐으니까 공병대들이 나무 일종의 나무 막사 비슷한 거죠.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교를 건립해 준 거예요. 그 건립했다는 건립 기념비가 그 초등학교에 가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그쪽에서 이제 군 생활을 많이 하셨으니까 가운데 많이 그때 당시에 뭐 최전방 아니에요 거기가. 네. 최전방이니까 뭐 열악했지 뭐 제대로 불도 뭐 이게 겨울에 떼지도 못하고 그때 말로 그냥 나무 해서 그 산에 그냥 나무가 없어가지고 민둥산이죠. 그런 시절이니까.
제가 퇴원하고 1년 있다가 뭐 하셨네 그걸 보니까. 예. 그래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초등학교 창촌 초등학교를 건립했다라는 그 비석이 창촌 초등학교 정문에 들어가서 왼편에 보면은 아, 왼편 쪽에 있습니다. 정문 들어가서 왼쪽 편에 이렇게 잘 보시면 있는데 그 건립 기념비 뒷면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서기 1955년 제5사단장으로 계실 때 지어주신 교사를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도 많은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라는 비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955년 이 건립 기념일은 1955년 창촌 초교를 건립해준 당시 보병 제5사단장인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고자 만든 것으로 1977년 7월 15일 기념비 개축 추진위원회 대표가 안명수 위원회가 세웠고 그 당시 후원은 홍천군 교육장 유경상, 홍천 군수 김오영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뭐 갑자기 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아마 그때부터 이 박정희 대통령은 그 우리나라의 그 참 먹고 사는 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아마 그때부터 아마 꿈을 꾸지 않았나. 참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이게 외세 침입을 해가지고 확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외세 침입 없이 스스로 이렇게 참 지도자를 잘 만나서 이렇게 아주 40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낸 거 보면은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탁월하다. 그리고 그분이 항상 뭔 일을 하면은 꼭 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원님이 중간에서 이렇게 쓱 안 했나 그걸 꼭 그런 게 많거든요. 그때 비일비재하게. 그러면 결국은 지금 보세요. 그 전라도가 이게 발전이 안 된 거는 뭐 그거는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 경상도나 이쪽 부산 쪽에 많이 그 내려가지만은 그거는 제대로 집행을 했다. 그거는 뭐 전라도 쪽은 집행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큰 쇼핑몰이 없는 거 보면은 참 박정희 대통령이 참 대단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좀 전에 우리 간혹 선생님께서 이 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쓱 아시죠? 쓱. 네. 쓱이 뭡니까? 쓱.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많이 내려가면은 그 중간에 쓱쓱 해가지고 닦아 먹은 놈들이 뭐 있겠죠. 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예, 그 쓱과 관계된 또 박정희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 혹시 이 일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 그 생가가 있죠. 구미 생가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한번 가봤죠. 그 생가 옆에 가면 구미 상모동 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구미에서 제일 큰 예.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음. 구미 상모교회가 있습니다. 그 상모교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소년 시절 때 그곳에 이제 막 사탕 주고 하니까 그렇죠. 교회 나가죠. 그 시절에 교회 다녔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상모교회가 이제 이 건축을
이제 건축을 하죠. 개축이라 정축을 하죠. 정축. 예. 상목에 이 정축을 할 때 정축 헌금으로 그 당시 200만 원을 그 당시 돈으로 200만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총 들어간 비용이 400만 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 이 정축할 때 교회를 짓는데 새로 이제 정축해서 짓는데 총 들어간 비용이 그 당시 돈으로 400만 원인데 거기 200만 원을 이 건축 헌금이라고 하죠. 건립 헌금이라기도 하고 이 구미 상모교회 건립 헌금으로 200만 원을 그 당시 절반을 내려보낸 겁니다. 4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배달 사고가 난 겁니다. 쓱 사고가 난 거야. 쓱 사고가. 쓱 쓱 해가지고 모르겠지 하고서는 네, 아마 쓱 했겠지. 아마. 쓱 했는데 그 2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전달된 그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공병대를 투입시켜가지고 도왔다는 그 유명한 또 일화가 있습니다. 쓱 하니까 또 옛날에 생각나네. 그 75년도가 홍수환이가 그 남아프리카 더발에 가서 그 이제 그 육군 1등병에서 그 뭐 따왔잖아요. 챔피언을 따왔는데 그때 당시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돈이 강남에 그 아파트가 뭐 한 20채 정도 살 수 있는 그 돈이었다더라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뭐 자기가 그 100만 원은 어머니 드리고 100만 원은 저기 저기 권투 협회 그 다 내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만 원이면 상당히 그 큰 돈인데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쓸 때는 쓰고 또 아낄 때는 아낀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지금 생각하면은 뭐 고속도로 지을 때 어느 지도자는 그 뭐 들어놓고 그랬잖아요. 그런 뭐 참 해안이 없는 지도자들이 지금 설친다. 그러고 보면은 참 박정희 대통령은 참 대단하다. 홍수환 선수가 1977년 11월 27일이죠. 77년인가요? 네, 1977년 그때- 1월 그때- 27일 날 그 파나마에서 카라스 키아에게 2라운드에서 4번 다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3라운드에서 역전 KO승을 거두면서 WBA 슈퍼 밴tam급 초대 초대지.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죠. 그때 아마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그때요? 예, 아마 그걸 뭐라 그러죠? 대통령이 주신 거를 하사금인가? 하사금이라고 예, 그러죠. 예, 그렇죠. 하사금을 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77년도면은 제가 거기 그 강원도 살면서 이제 서울 올라왔는데 그 오금동이라는데 거기 이제 처음에 제가 그 계룡사란 절에 이렇게 갔었어요. 갔는데 그 옆에 그 집들이 옛날 그 지금 가면 우리 저 절 앞에 그런 집이죠. 그런 집이 1층 단층 집이 거기가 30만 원 갔었거든. 내가 그거는 좀 기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한 20채도 사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20채는 안 되는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은 참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꼭 내려가면은 꼭 확인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쓱 하는 놈들이 도둑놈들이 많아 놓으니까 꼭 확인을 했다.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 자, 지난 방송에서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여인체나 박근혜 편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 이럴 때 이 위대한 대통령을 위해서 이 용두사에서 이 백중절에 이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영부인에 대한 이 연가등과 연가 또 초를 밝혀달라고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 내가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지만은 꼭 내가 한 번은 해야 되겠다라고 광고 말씀 주셨는데, 자 오늘도 우리 간혹 큰 스님께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홍천군
내면입니다. 내면. 네. 내면에 있는 창촌 초등학교를 건립했다는 기념비, 건립해 주었다는 기념비, 건립해 주었다는 그 기록에 기념비가 있다라는 것. 초등학교를 건립했다는 거예요. 네. 오 사단장 시절 때. 그리고 구미 상모교회 그 건축 헌금 400만 원 중에 절반 200만 원을 건축 헌금을 냈다라는 놀라운 사실. 이 사실 두 가지의 일화를 저희들이 소개하면서 이런 위대한 대통령에게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박정희의 박물관이다. 박정희 박물관 아유, 대한민국. 당연하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백중절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영부인 이 백중날 연가등 연가초 우리 간혹 컨설부터 광고 말씀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 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세계적으로 참 알려진 그 인물이죠. 그 인도 싱가포르 요 광룡가 이광룡. 이광룡가 그분이 아주 그냥 자기 직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독재란 얘기를 안 하잖아. 왜?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막 독재라고 난리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되겠겠지. 아마 박정희 대통령하고 또 유경수 부인께서 돌아가셨지만은 저 천상에서 항상 우리나라가 잘 되게끔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 공원에 그 투표 그 부족 사태 이런 게 터져서 앞으로 좋은 이 선거가 이제 앞으로 진짜 민주주의에 다운 그런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누구 때문에 그냥 뻔히 해도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이 지켜주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게 그냥 지금 20살에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은 그 투표 지금 넘어갔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 민주 꽃은 영원히 지지 않았을까. 그래도 두 분께서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태어났고 다시 이렇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꽃을 피우게 됐고 그리고 그 동안에는 뭐 장동혁 대표 뭐 이렇게 또 전한길 선생 이렇게 등을 많이 켰는데 참 그동안에 모르고 이게 넘어간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유경수 부인 유경수 여사님 그 등을 좀 또 부적초를 좀 많이 좀 밝혀주시기를 아주 바라고 틀림없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저쪽 사람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넘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이다. 선물하십시오.